무화와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이긴 합니다. 소변을 볼 때는 짜주고 요도가 열려야 소변이 잘 나갈 텐데 날이 추워지면 이 작용들이 잘 안 됩니다. 방광도 멍청하게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중앙보훈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류재현입니다. 전립선은 모든 남성에게 있는 장기입니다.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정과 관련된 기관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요도를 통해 들어오는 세균을 막아주는 방어벽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남성에게만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커지는데 성인이 되면 호두 정도 크기, 약 20g 정도를 보이고요. 보통은 50대에 이르러서야 점차 커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방광에서 밖으로 소변 배출을 잘 못하게 만드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40대부터 이르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50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고요. 특히 젊은 남성에 호소하는 배뇨 증상은 대부분 전립선염이라든지 방광, 요도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10명 중에 몇 명 정도?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에 따라 이제 점점 증가하는 질환인데 50대인 분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70대 약 70% 이렇게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특히 30, 40대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 증상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화와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이긴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지만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방광 기능을 점점 소실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소변줄을 띄우는 일도 많고요. 방치했을 때 요로 감염이나 방광에 돌이 생긴다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까지 떨어뜨리는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혹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봐야 돼요? 일단 소변 보는 증상이 젊었을 때하고 점점 달라지는 거를 체감하시겠지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다든지 소변 속도가 너무 낮다든지 소변의 그 끝부분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통 처음에 오시게 되고요. 조금 진행이 돼서 방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소변을 급하게 본다든지 자주 보는 증상이 나빠지고 야간에 중간중간 깨서 소변을 보시는 경우에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일단 완치라는 표현이 조금 안 맞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증도가 증가하는, 다시 말하면 질환의 정도가 매우 다채로운 질환이기 때문에 병이 있다 없다로만 이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치라는 말보다는 관리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고요. 그럼 약물만으로 과연 관리가 되느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도 물론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지만 생활 습관의 개선이나 식이요법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약물만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수술적인 요법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매우 증상이 다채롭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가지고 있는 증상도 있고 없는 증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분들마다 다 증상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 개인적인 맞춤형 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1차 치료법은 역시 약물요법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수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약물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다든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완전하게 정복이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 일부는 수술로 해결이 되지만 나머지 증상들은 약물로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보통 60, 70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과 무관하게 호발하는 연령대 때문에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구분이 안 되고요. 한 전립선에 두 개의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전립선 암도 반드시 같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기능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되고요.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과민성 방광 환자한테는 소변이 급할 때 15분에서 30분 정도 참는 방광 훈련을 권고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검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이 함부로 시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시도를 했다가는 더 악화가 된다는. 그렇죠. 네,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된다는 연구 보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내장 지방을 저희가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허리 둘레라든지 체질량 지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 치료되면은 전립선 비대증도 자연 치료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비만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미 비대해진 전립선이 다이어트 한 것처럼 작아질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비만이 해결되면 복압이 내려갈 거고, 그로 인해서 방광 내부의 압력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배뇨 증상에는 분명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회음부가 압박이 됩니다. 회음부가 압박되는 것은 전립선 혈액순환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자전거뿐만 아니라 오래 앉아서 근무하시거나 운전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질환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면요. 날씨가 추워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그로 인해서 방광이 원래 소변을 볼 때는 짜주고 요도가 열려야 소변이 잘 나갈 텐데, 날이 추워지면 이 작용들이 잘 안 됩니다. 방광도 멍청하게 있고요. 요도도 조여진 채로 잘 이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응급실에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으로 급하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급증하게 됩니다.